아마 여러분들 이 기능은 모르셨을 텐데요. Z 플립 또는 Z 폴드, 여기에 이 디바이스를 보호해줄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제가 벌써 Z 플립 5를 사용한 지도 2주에서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Z 플립에 이런 기능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발견을 했어요. 말하자면 좀 숨겨진 기능들이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런 숨겨진 기능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제 Z 폴드나 Z 플립을 막 구매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갤럭시 워치 6랑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이벤트니까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통화 설정입니다. 기존에 플립이나 폴드를 쓰시던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이번에 이걸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설정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통화 앱을 켜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눌러서 설정 창으로 가주세요. 그럼 플립 동작 설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4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첫 번째 설정과 세 번째 설정, 이거는 꼭 켜주고 사용을 합니다. 이걸 켜주면 전화가 올 때 플립을 열면 바로 통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화를 하다가 닫으면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제 불필요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한 번 더 누를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의 취향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버즈 같은 블루투스 기기들은 이 세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 소소한 팁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스크린샷 정말 많이 찍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이 스크린샷을 찍을 때 내비게이션 바랑 이 상태 표시줄 이런 게 나오면 조금 지저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게 깔끔하게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깔끔하게 캡처를 하려면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가주시고요,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가 보이죠? 이 토글을 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크린샷을 찍게 되면 자동으로 상태 표시줄이랑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지게 됩니다. 훨씬 괜찮죠? 아마 여러분들 이 기능은 모르셨을 텐데요. 이 Z 플립 또는 Z 폴드, 여기에 이 디바이스를 보호해줄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디바이스 보호라는 기능인데요.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 들어가 보면 디바이스 보호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스마트폰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지 또는 앱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점검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바로 휴대전화 검사를 클릭하면 현재 깔려있는 앱들을 전부 다 체크해줘요.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서 들어가면 디바이스 보호 설정이 나오죠. 이걸 클릭하면 매일 자동 검사, 그리고 앱을 설치할 때 자동 검사,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다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커버화면 보면 여기서 시계 스타일이나 글씨체, 배경화면 같은 것들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인포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에는 위젯과 배터리가 한 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냥 일반 스타일에서는 이 배터리가 표시가 안 돼요. 이건 설정할 때 여기 위에 있는 배터리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배터리 아이콘 활성화를 해주면 항상 커버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시되는 게 훨씬 100배는 더 편하더라고요. 커버화면 설정에서 오른쪽 하단을 보면 카메라 아이콘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바로가기 기능인데요. 커버화면을 자주 사용한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앱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꾸려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앱들의 아이콘이 없어서 좀 당황하셨죠? 이럴 때 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있는 앱스, 이걸 눌러주면 되는데요. 아마 이게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 안 보인다면 실험실로 가주시고요, 커버화면에서 앱 사용하기,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앱스로 바꾸고 나면 이제 커버화면에서 바로가기를 사용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앱들이 나오게 돼요. 보면 카톡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사용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써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이렇게 단독 앱들, 예를 들면 카톡이나 넷플릭스, 이렇게 하나씩 해서 바로 갈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여러분들 플렉스 모드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플렉스 모드가 G 플립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켜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그리고 실험실로 가주세요. 그러면 플렉스 모드 패널이 보이죠? 여기로 들어가서 토글을 켜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플렉스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접었을 때 하단 내비게이션 바 왼쪽에 아이콘이 하나 뜨죠. 이걸 누르면 플렉스 모드 패널이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 같은 특정 앱들은 따로 이렇게 편리한 UI도 제공을 해주고요. 사실 제가 이 플렉스 패널을 사용할 때 저는 좀 트랙패드가 은근히 좀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커서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이 커서의 크기나 아니면 색깔 같은 것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G 플립 자체가 화면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이 마우스 커서가 좀 작게 해놓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이즈는 크게 해놓고 사용을 했고요. 색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기 편하려면은 좀 눈에 잘 띄는 색깔, 빨간색이나 뭐 노란색 이런 걸로 사용해주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키보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예쁜 효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굿락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키스 카페 이것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키스 카페 앱을 실행시켜 보면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만의 키보드 꾸미기 이거를 먼저 활성화 시켜주고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키보드랑 스타일이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테마파크 앱을 설치하라고 또 나올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설치가 끝나면 다시 키스 카페 앱으로 한번 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보드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적용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작을 눌러주세요. 혹시나 또 테마파크가 실행이 된다면 다시 키스 카페 앱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이걸 한 번 더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살짝은 복잡하죠? 설치가 끝난 다음에 효과로 들어가 보면 키보드 색상 효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 탭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6가지 소리가 있는데 여기서 또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키보드를 보면 내가 설정한 효과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뭐 소리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뭐 이런 효과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좀 해주면 좀 타이핑하는 좀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그런지 뭔가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커버 화면에서도 이 키보드는 적용이 되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효과만 적용이 됩니다. 키보드 색상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원하는 컬러, 원하는 효과 이런 걸 넣어서 여러분들만의 키보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좀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G 폴드랑 G 플립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스마트폰 새로 구매하려고 하면 사실 어떤 매장에 가서 사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즘 또 뭐 호갱이다 뭐다 뭐 눈탱이 맞는다 뭐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매장에 가서 사야 되는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고민을 덜어드릴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성지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매장들을 좀 이런 성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성지에 대한 정보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바로 엽코폰입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엽코폰에서는 매일매일 바뀌는 이런 시세표도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 후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재 어떤 매장이 가장 저렴한지 그리고 또 어디에서 사면은 좀 이런 호갱을 안 당하고 괜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매장에 대한 정보나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페로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 시세표가 이렇게 있고요. 이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구매 후기 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지역별로 여러가지 후기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초성으로 써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후기를 보고 매장을 방문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간단하게 지역명과 엽코폰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매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초성 검색으로 찾아가는데 요즘에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서 뭐 이런 로드점들이 125호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웬만한 지역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뭐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처 매장을 찾았으면 거기에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뭐 시세표를 보고 왔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봤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세표를 보다 보면 가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구매 예정이시라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장 한번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G 플립5의 숨겨진 기능과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좀 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구매도 하고 오늘 영상 보고 이런 숨겨진 기능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